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 영끌 투자는 이제 그만 소형주택 투자법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1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는 15억에서 20억대로 실거래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30대 분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파트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소형주택,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이 소형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 연끌 투자도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정부의 흐름은 바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 중에서도 바로 재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이 정비 사업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개발 가능성 높은 곳 바로 소액으로 이제 선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세 번째로 어떤 지역이 되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파트 연끌 투자 이제 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30대 서울 아파트 연끌 투자 또 최고치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보시게 되면 규제 전 막자 타자 신용대출 잔액 일주일 만에 1.5조 늘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보시면 B2 연끌 막차 타자 11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30대 분들 지금 서울 도심의 아파트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정말 이제 자신의 월급보다 이자 자체가 너무 큰 폭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생활 패턴도 이제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정부 정책이 바로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게 아파트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이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분양 위주 공급, 개발 이익 배분 묘하게 달라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미묘하게 달라진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기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서 이제 공급기관과 첫 간담회를 가지면서 했던 말이 묘하게 다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인사청문회 때 이제 했던 말을 보게 되면 공공주도 정비 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 도심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공주도 하에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회 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 기관과 이제 첫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첫 이제 그 간담회를 가질 때 했던 말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바로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 역량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민간 기관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묘하게 바꿨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봤을 때 바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공공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분양을 하겠다. 즉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른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아파트를 지금 현재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가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대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처럼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노밀집 지역의 소액으로 정말 자신이 이제 여유 자금 안에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손잡고 용적률부터 높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이 공급 신호탄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서울 도심의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큰 지가 상승 그리고 이제 운때 맞아서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받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정부의 흐름은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서울 이제 시장이 이제 투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후보자들 대부분이 바로 정비 사업 쪽으로 공약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나경원 재건축 재개발 대대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상호 강북 재개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들 대부분 자체가 지금 서울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도심에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 쪽으로 이제 공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공약을 펼치고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의 물량 자체가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5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공급 물량 자체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후보자들 자체가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의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말 여야 구분 없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말 10억대라고 할 만큼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굉장히 좋은 것 20억에서 30억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바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안에서도 정말 소형주택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밀집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 다가구 소형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바로 소액으로 이제 선점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액으로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개발 자체가 이제 계속 활성화된다고 하면 아무리 이제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가 상승폭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방향을 이제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안에서도 제가 두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GTX A 노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3호선과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이 GTX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가 상승 정말 큰 폭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연신내 역세권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정말 연신내 역세권 주변 노밀집 지역입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도보로도 15분에서 20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아파트가 없습니다.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GTX A 노선의 교통의 호재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강변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 다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말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지금 자양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집가 상승 정말 큰 폭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정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합니다. 강남의 개발 호재 정말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그리고 한강변의 이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정부의 정책 흐름에 맞춰서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 경우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최고의 교통 호재에 있는 GTX 노선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변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입지 정말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수요가 많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당연히 지가는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이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21년도 정책 흐름은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바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21년도 맞춤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재개발 예정지, 검토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된다고 하면 21년도 최고의 맞춤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으로 신축 아파트 받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정말 높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금 부자들, 10억 이상의 현금 부자들만의 지금 잔치라고 할 만큼 아파트 매수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부 정책 흐름 자체가 이제 재개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그만큼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 세우시는 분들 이런 이제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광진구 자양동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면 서울 도심에서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